네, 세월이 참 빨라요. 네, 80일 남았습니다. 80일.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저기 써졌네요. 여기 80일이라고.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공부는 진짜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쭉 해왔던 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크게 뭉쳐야지. 이렇게 뭉쳐. 그래서 이게 50점이면 60점만 뭉치면 돼요. 100점까지 뭉칠 필요 없이. 이렇게. 자, 가볼게요. 오늘은 뭐 하냐면 투자론하고 금융론을 할 건데, 금융론 절반 정도 하고 투자론 한 3분의 1 정도 하고, 지난주에 투자는 다 못 끝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개론해서 가장 힘든 게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를 수업 시간에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 하는 게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얼어버리니까 이 계산 문제를 지금부터 해서 매주 수업 시간 하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뭐 이 정도 한 2문제, 3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수업 진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계산 문제, 이제 첫 번째 탄력성. 탄력성은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그럼 이제 1번처럼 나오면 여기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합니다.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인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금도 수업하고 있지만, 정규 수업 시간에요. 탄력성 부분에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탄력성이 몇이라고 딱 나오면, 그럼 무조건 공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가탄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몇 나왔습니까? 0.6이 나왔습니다. 네, 아파트 수가탄 나왔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가탄은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을 아파트 가격 변화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수소탄,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소득 탄력성이 몇 나왔습니까? 소득 탄력성이 0.4가 나왔습니다. 그럼 소득 탄력성이 0.4가 나오면, 요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소득이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제를 따져봐야 돼요. 요거는 정상제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자가 친절하게도 이게 정상제라고 줬습니다. 근데 이건 안 줘도 상관없어요.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이 0.4 그러면 플러스 값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상제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수교탄,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수교탄,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몇 나오냐면,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0.2 나왔습니다. 0.2.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땄어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 나오고 교차 탄력성 나왔는데, 소득 탄력성 공식 만들어야 되고 교차 탄력성 공식 만들어야 돼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이렇게. 그럼 아파트잖아,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여기는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아파트 가격이고, 아파트 가격.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2개. 그럼 대체제 보완제에 관한 거예요. 교차 탄력성이 0.2다 플러스 값. 그러면 이 두 자는 뭡니까? 대체제. 그럼 두 자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이렇게.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2, 두 자는 대체제다. 이렇게 놓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만든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거잖아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이렇게.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처럼 했습니다. 재화가 몇 개입니까? 2개. 2개니까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다른 재화입니다. 다른 재화. 그럼 이제 가격 앞에 있는 재화.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이제 읽어볼까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을 했어요. 오피스텔 가격. 그럼 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피스텔 가격 그랬잖아. 오피스텔 가격. 그럼 요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뭡니까? 오피스텔. 그럼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아파트.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안 해야지, 계산 문제. 여기까지 할 수 없다. 이건 해야지. 이거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봐봐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아파트 가격이 소득이 오피스텔 가격이 3% 상승했다고 그래요. 상승. 그러면서 뭐라 물어보냐면,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율.
그럼 아파트 전체 수량이 여기 있네요. 아파트 전체 수량 이렇게. 아파트 전체 수량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를 묶은 게 전체 수량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10%가 떨어지고 이거는 5%가 올라가고 8%가 올라갔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10% 떨어졌는데 5가 올라가고 8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은 13입니다. 그럼 이거 전체를 묶으면 몇 퍼센트가 변했습니까? 3%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자, 아파트 가격이 3% 올라갔다고 해서 3%.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가격이 올라가서 감소. 근데 몇 퍼센트 감소? 이제 여기서도 계산이 안 돼. 여기 6주잖아요. 6주면 또 계산이 되는데 0.6이 되면 또 계산은 이게 힘들어진다고. 0.6이 되면. 그러면 3하고 0.6하고 곱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해서 쓰는 거야. 그럼 1.8%가 떨어지는 거야. 1.8%가.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이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라고 나왔습니다. 정상제. 정상제라고 쓰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야.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라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다. 3%가. 그럼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정상제니까 증가. 몇 퍼센트? 1.2%가 증가. 자, 이제요. 교차 탄력성입니다. 두 제하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제하가 대체제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입니다. 증가. 자,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3%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3%가.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0.6%가 증가죠.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체 수요량은 1.8%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1.2%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0.6%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묶으면 1.8% 증가, 1.8% 감소. 그럼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변화가 없다. 이런 문제 형태 자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탄력성 계산 공식을 모른다. 탄력성 공식을 모른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걸 문제를 풀 건가 말 건가. 그러면 이제 문제를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 안 풀어야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풀면서 왜 스트레스 받아요? 안 풀면서? 그럼 풀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산 문제를 나는 전혀 안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 점수를 낮게 잡고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거.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더라고. 2번이나 1번이나 똑같은데 2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요령 알려드렸잖아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요. 수가탄이 나왔어요. 탄력성이 나오면 공식 만든다. 이게 만 나왔습니까? 0.6이라고 나왔어요. 소득 탄력성이 0.5 나왔습니다. 수소탄이 이게 0.5라고 나왔습니다. 0.5. 그럼 이제 공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0.5인데 이 0.5 소득 탄력성이 나왔으니까 이게 정상제 열등제 따져야 돼. 소득 탄력성이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제 따져야 된다. 0.5. 이건 정상제입니까? 정상제. 왜 정상제일까요? 소득 탄력성이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서 플러스가 아니면 정상제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볼까요? 오피스텔 가격, 이제 이건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수요 가격 탄력성,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오피스텔 가격이 5% 올라갔다.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량. 오피스텔 가격이 5%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피스텔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수요량은 감소. 몇 퍼센트 감소일까요? 3%가 감소야. 3% 감소. 자, 그러면 계속 풀기 전에 여기 화면에 오피스텔 수요량이, 이 칠판에 오피스텔 수요량이 두 개 나왔어요. 하나, 둘. 그럼 이 두 개를 묶으면 전체 수요량이에요. 전체 수요량. 자, 그러면 여기 소득 보지 말고 가격만 보면 수요량은 3%가 감소해야 돼.
3% 감소. 맞죠?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두 개를 묶은 게, 이 두 개를 묶은 게 전체 수요량이야. 그런데 전체 수요량이 1%가 감소했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가격만 보면 3% 감소한데 전체적으로는 1%가 감소했대. 1%가. 전체적으로는 1%가 감소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전체적으로 1%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5%가 감소했다. 5%가. 그럼 5%가 감소했으면 2%가 더 감소해야 돼. 여기 3이 감소했고 2% 더 감소해야 돼. 그럼 어디서? 여기서 2%가 감소했겠네. 그래야 5% 감소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1%만 감소했다고 돼. 1%만. 전체적으로 1%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전체적으로 1%만. 그럼 1%만 감소했으면 여기서 2%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 1% 감소라고. 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가 감소하려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소득은. 그러면 오피스의 수요량이 2%가 증가해 주려면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소득 탄력성이 0.5다. 그럼 이게 0.5가 되려면 여기 4%가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해야지. 이 제한은 정상제. 수요량이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해야 되고 그럼 몇 퍼센트? 4%. 그래야 0.5가 되고 2%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1% 감소.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 문제는 1번보다는 더 어려워요. 어려워하시더라고. 똑같은 문제인데 다만 1번은 이 구란 거예요. 뭐고? 2번은 요 밑에 구란 거죠. 밑에. 똑같은 건데. 자, 이제 2번도 됐고 2번 형태의 이 문제가 18회 때 나오고 29회 때 나왔으니까 거의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온 거야. 18회 때 가장 먼저 등장. 그 다음에 29회 때 나왔고. 자, 이제 뒷장 가서요. 3번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인데, 이제 3번 보자고요. 26회 때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26회 때. 여기 보면, X제기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임대료, 수요량, 수요 임대료 탄력성이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오피스텔 수요 임대료 탄력성. 그럼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임대료 변화율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임대료가 10%가 올라갔다고 그러네요. 그럼 수요량은요? 15% 감소했다고 나오네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계산할 때는 요거 증가 감소 필요 없어요.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몇입니까? 1.5.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1.5입니다. 이걸 이제 물어볼 때 1.5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물어봐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물어보고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계 물어봤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느낌이 있다고. 자, X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물어보겠구나. 이게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소형 아파트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화가 2개 나오면 물어본 것은 대체제냐 부환제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주면 재화가 2개 나오면서 5%, 10% 숫자가 나오면 교차 탄력성이고 그럼 일단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인지 부환제인지 따져볼게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재화가 2개 나오고 한 재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의 수요가 증가했다. 대체제, 부환제? 대체제. 그럼 두 자는 대체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교탄 공식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앞에 있는 재화, 가격이 이제 임대료 나왔으니까 그러면 수요량하고 가격 앞에다 뭘 쓸 것인가? 이 가격은 오피스텔 가격입니까? 소형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은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 그랬어요. 소형 아파트. 그러면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한은 뭡니까? 소형 아파트.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피스텔 가격이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10%.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단 말은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 떨어지면 마이너스, 수요량이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자, 가격이 올라갔다 나왔습니다. 소유형 아파트 가격이 10%, 임대료가 10% 올라갔다 나왔어요. 플러스 10%. 그 다음에 아파트, 소유형 아파트. 소유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5%. 플러스 5%. 그럼 몇입니까? 0.5. 이렇게 답. 자, 그러면 A는 오피스의 수요 임대료 탄력성 1.5가 되고,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 교차 탄력 B는 0.5가 되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들의 관계는 뭡니까? 대체제가 되고. 이렇게. 요건 26회 때 나왔던 거고, 요 문제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문제 형태가 5번인가 나와요. 거의 똑같게. 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데, 최근에 출제 비중은 높아져서 10문제까지, 최소 1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10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한 7문제나 8문제 나오면 좋을 건데, 근데 요, 하나도 안 나온 게 더 좋을 거고, 10문제 정도 나오면 5문제는 풀 수 있게 줘요. 5문제. 최소 5문제는 풀 수 있게 준다. 그럼 그 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이렇게. 책에 있는 거, 책에 있는 여기 우리가 요약 필수서, 요 필수서에 있는 거, 이 정도만 하셔도 계산 문제는 5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요 필수서에 계산 문제가 가끔씩 들어가 있거든. 그것만 풀어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계산 문제 푼 게 있거든요. 오늘 또 수업 시간에 이제 계산 문제 풀 거라고. 그것만 하셔도 충분히 5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씩 한 문제씩 풀어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요 매주 이렇게 풀 테니까, 이번 주는 요것만, 요 3문제만, 최소 요 3문제만 하셔야 된다. 자,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론 후반부. 자, 지난주에 투자론을 배웠는데 뭘 했는가 이제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투자론에서는 지렛대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위험을 했습니다. 그 위험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수익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이 수익에서는 수익률 이런 거 했잖아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거 끝나고 나서 세 번째가 뭐 했던가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포트폴리오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가 투자는 전반부. 그러니까 투자는 후반부는 투자 분석을 하는 거야. 투자 분석. 그러니까 투자 분석에서 첫 번째, 투자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합의, 시간 가치 했습니다.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현금 흐름 있잖아요. 현금 흐름.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을 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처분시 현금 흐름, 소득이득, 자본이득 끝냈습니다. 여기까지가 투자론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이 현금 수지를 바탕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걸 배운 거야. 투자 분석 기법.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은 이 부동산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방법들, 이걸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 분석 기법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합계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거 23회 때까지는 단골 손님을 내다가 한 4, 5년 안 내다가 다시 29회 때부터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출제했고. 이거는 그냥 이제 암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합계의 시한 가치 고려한다? 그러면 할인 기법이라고 하고, 이 할인 기법은 줄임말인데 펼쳐 쓰면 할인, 현금, 수지 또는 흐름 분석법, 흐름법 이렇게 부른다. 그럼 합계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할인하지 않는다. 이것을 비할인 기법 이렇게 부른다. 예전에 시험 출제는 단순하게 다음 중 합계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다음 중 합계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내다가 요즘은 합계의 시한가치란 말을 쓰지 않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냐 또는 할인 기법이냐 비할인 기법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합계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거 순환가법, 수익성인수법, 내부순위법, 이걸 우리가 약속했죠. 뭐라고? 순순해 이렇게 온다고. 그 다음에 연평균 수용가법, 평가해수기간법, 요 평가란 말이 들어가면 합계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근데 이제 이 평가해수기간법인데 요걸 다른 말을 쓰기도 해요. 평가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 할인이라고 써요. 할인. 그럼 할인, 해수기간법은 합계의 시한가치 고려합니까? 고려한다. 이렇게 이건 암기상이 된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합계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는 외울 필요 없고 요 5가지를 외우셔야 된다. 그럼 이제 조금은 논리적으로 가면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했고 조금은 논리적으로 간다면 이런 거잖아요.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추정해야 되냐면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돼. 현금 흐름. 그럼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비교해서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다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투자 분석한 거라고. 근데 투자 분석할 때 현금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건데 이 지출은 현재 시점에 나가는 돈이다. 이건 현재 가치다. 수입은 현재 시점에 들어옵니까? 미래 시점에 들어요? 미래 시점에서. 이거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하는 순간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임대 영업을 하면 1년 후에 수입이 들어오죠. 물론 매월 들어오겠지만 근데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하니까 1년 후에 들어온다. 3년 후에 판다. 그럼 팔 때 수입이 들어온다. 자본이득으로. 그럼 수입은 현재 시점의 가치입니까? 미래 시점 가치? 미래 가치다. 그럼 이걸 타임 스케줄로 그려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여기가 현재. 투자한다면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나갑니까? 돈이 들어오면 나갑니까? 들어갑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이게 분석하기 10억이다. 그럼 요거 10억은 현금 지출이다. 현금 유출이다. 내가 3년간 보유한다. 그럼 보유하면 임대 영업을 하겠죠? 그 임대 영업을 하면 이게 영업했다는 현금을 이렇게 3번 발생하고 3년 후에 판다. 기간 말에 판다. 팔 때 이렇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요거는 처음 했을 때 현금 흐름. 그럼 얘가 1억 들어온다. 요 노란 것은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팔 때 13억에 팔 걸로 추정된다. 요 13억은 매각 현금 흐름. 그럼 노란 걸로 써 있는 15억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그럼 요 노란 걸로 써 있는 금액, 현금 유입액, 현금 수입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지출은 10억이고 수입은 얼마입니까? 15억이고 이렇게. 그러면 단순하게 금액만 보면 수입이 더 크다.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입은 지금 돈입니까? 미래 돈입니까? 미래. 이거는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 지출은 현재 가치다. 그치? 그러면 화폐 시장 가치에서 현재 시점의 가치하고 미래 시점의 가치가 다이렉트로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제 이런 부동산이,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투자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현금 수입은 15억이고 현금 지출은 10억이니까 15억이 더 크다.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소리야.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수입은 15억인데 이거는 현재 가치 현가고 지출은 미래 가치 내가다. 그럼 15억이 더 크다. 이건 맞아요. 단 문제는 이 현가, 내가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니까 시점이 다르니까 15억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래. 근데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이 수입 15억은 미래 돈이니까 현재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자. 현재 돈으로. 그러면 미래 돈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 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할인율이 필요하다. 할인율. 그래서 15억을 요걸 할인해서 현재 가치 만든다. 그럼 현재 가치 만들었다. 그 금액이 만약에 12억이다. 그럼 현금 수입은 12억인데 요 수입은 12억인데 12억이 이제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지. 현재 가치.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자. 그럼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것은 현금 수입 12억. 이거는 현가. 현금 지출 얼마? 10억. 그래서 12억이 더 크다. 이것도 현가. 그러면 투자 가치 있다. 2번처럼 하는 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그럼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는 것은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 만들어서 투자 분석한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순형가법, 수익성인수법, 내부수익법, 연평균 순형가법, 현가해수기한법 요 5가지는 투자 분석 기법인데 하필 시장가치 고려한다. 할인 기법이라고 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할인율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요 3가지 순수내, 특히 요 순수내, 얘도 마찬가지지만 연평균 순형가법은 순형가법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현가해수기한법은 이제 논의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 지금 4번이 따로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결국은 순수내가 하필 시장가치 고려하는 것이다. 그럼 순수내는 하필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순수내는 할인기법이다. 순수내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다. 순수내는 하필 시장가치 순수내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하는 기법이다. 맞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 출제했던 것을 제가 다 언급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논리를 아셨으면 그냥 암기상이 된다. 현가해수기간법은 할인해수기간법 이렇게도 부른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하필 시장가치 고려하는 방법에서는요, 순수내는 매년 시험에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평균 순형가법과 현가해수기간법은 이름만 아시면 되고, 이거는 이름만 아시면 돼요. 이 2가지가 이름만 알면 되는데, 얘는 할인기법이다. 하필 시장가치 고려한다. 그러면 하필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1번하고 2번은 시험에 자주 출제하지 않는다. 3번하고 4번은 매년 시험에 출제한다. 그래서 3번, 4번을 공부한다. 이 다음 시간에 3번, 4번 공부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순수내 공부할 거. 그럼 이제 지금부터 순수내 공부합니다. 그럼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요 공통점, 요 3가지 공통점은 뭐다? 하필 시장가치를 고려한다. 하필 시장가치를 고려한다. 자, 그럼 이제 순형가법부터 갑니다. 순형가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놨어요. 쭉 써놨는데 이거 좀 보지 말고 여기다 가볍게 미리 중요한 사항 미리 정리하고 한번 보게요.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순형가법을 한대요. 그럼 순형가법은 도대체 뭐냐? 순형가법은 줄임말이고 순현재가치법이에요. 순현재가치법. 그럼 순형가법으로 이 부동산 투자 가치를 판단하려면 순형가를 계산해야 돼요. 순형가. 그러니까 순형가법이 뭐냐면 이 부동산에 순형가가 있다. 그럼 순형가를 계산하자. 순형가를 계산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형가법이야. 그럼 순형가법을 적용하려면 뭘 계산해야 돼? 순형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순형가. 그럼 순형가법에서는 무조건 순형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순형가를 물어본다고. 순형가. 순형가가 뭔데요? 이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물어볼 때 2가지로 물어본다. 첫 번째, 순형가의 개념. 이건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고, 자료를 주면서 순형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이 2가지가 거의 전부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거. 여기 있네요. 여기 순형가의 개념. 여기 가장 중요. 순형가법에서. 여기 가장 시험에 잘 나와. 그럼 나머지는 뭐 순형가법에 보면 특징이 뭐니 막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요거는 부수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요 순형가의 개념은 이게 5번 나왔다. 그럼 여기 순형가법의 특징이 요 2번이나 밖에 안 나온다 그런 거라. 예? 그러니까 순형가법에서 순형가의 개념이 가장 중요. 자, 그러면 이제 순형가법에서 잠시 멈추고 수익성 지수법으로 갈까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 하필 시장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으로 이 부동산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 타당성 분석하면 이 부동산의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된다.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럼 수익성 지수법을 이 부동산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럼 뭘 계산한다? 수익성 지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 그 수익성 지수 개념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다. 순형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형가 개념인데고 계산 문제인데 반반씩 5번. 수익성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5번이라면 계산 문제도 5번 이렇게. 최근에 수익성 지수 계산은 매우 어렵게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문제에다가 순형가도 구하고 수익성 지수도 구해봐라 이렇게. 작년에는 순형가 계산 문제를 2개 출제했어요. 2개. 한 문제는 문제 하나에다가 순형가하고 수익성 지수 계산 문제를 같이 물어본 거고 또 문제 하나는 단순하게 그냥 순형가 계산만 물어보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순형가법에서 이론적으로 하나도 안 내고 다 계산 문제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수익성 지수에서 공부할 거. 그럼 좀 이따가 개념하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내부 수익률법으로 갑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이 부동산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 이 요구 수익률은 지난주에 배웠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배웠을 때 그 요구 수익률이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근데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럼 투자 가치가 없다. 요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야. 지난주 많이 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럼 2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수익률이야. 이 부동산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럼 뭘 계산한다? 내부 수익률 계산한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이 내부 수익률이 개념하고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가. 개념이 열 몇 번 나오고 계산은 딱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계산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죠.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 그러면 세 가지 방법, 개념, 그다음에 세 가지 방법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했습니다. 그러면 순형가법이라서 순형가의 개념을 해야 되고 순형가를 계산해 봐야 되고. 개념과 계산. 그러면 순형가의 개념, 수익성 지수 개념, 내부 수익 개념 하기 전에 이 개념이 계산 문제 빼고 이 개념 순형가법에서 가장 계산 문제 빼버리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순형가의 개념. 수익성 지수법도 마찬가지죠. 수익성 지수의 개념.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 개념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죠. 이 밑에 순형가법에 대해서 다른 내용 엄청 많거든요. 그게 잘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잘 나오는 개념이 이렇게. 자, 그러면 순형가의 개념을 하기 전에 하나 더 해볼까요? 순형가법에서는 순형가를 계산해야 돼요. 순형가. 그럼 순형가를 계산하려면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순형가법에서는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은 뭐냐고 물어봐. 순형가법은 할인율은 요구수익률. 이렇게.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율이 있을까요? 할인율이 있죠.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율이 뭘까? 요구수익률이야. 자, 요거 이제 가끔씩 물어보죠. 자,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도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할인율이 있어야지.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다.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은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라고.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야. 내부 수익률. 이렇게. 자, 요거 잘 물어봅니다. 순형가법에서는 무조건 요구수익만 답을 하면 돼. 순형가법은 무조건 요구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무조건 내부 수익률이다. 수익성 지수법에서 할인율이 뭐냐고는 안 물어봤습니다. 여기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재투자율이라고 있어요. 재투자 수익률 그러거든요. 여기도 재투자율, 재투자 수익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재투자율, 할인율 상관없이 무조건 순형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무조건 내부 수익률. 이렇게. 그럼 이제 순형가법에서 순형가가 뭔가 알아야 돼요. 순형가. 순자가 들어가면 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순형가의 개념, 수익성 지수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돼. 어차피 이 세 가지 방법은 비교하는 거야.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은 결국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합계 시간가치를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봐봐요. 여기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결론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수익과 지출.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해봐요. 여기 할인 기법이든 할인 기법이 아니든 투자 분석을 하려면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얘도 현금 수입하고 뭘 비교하는 거예요?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얘는 합계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은 그냥 비교하는 거고, 합계 시간가치 고려하는 것은 수입하고 지출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현재가치 만들어서 비교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순형가법에서는 순형 가장 중요한데, 순형가는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빼는 거.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수익성 지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수익이 가장 중요한데 내부 수익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가를 같게 하는 거. 그럼 끝났잖아요. 지금 한 말이
여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야. 가장. 순영가 나오는 순간 뒤에 현재가치 있어야 된다. 수익성 지수 하는 순간 뒤에 현재가치 있어야 된다. 내부 순위를 하는 순간 뒤에 현재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순영가법에서 순영가가 뭔가를 보자고요. 요 개념은 다 됐으니까.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기가가 그게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 그럼 순영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영가. 순영가가 뭐냐?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네, 순영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바꾼다고. 어떻게 바꾸냐면, 그럼 여러분들 요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할인율이 순영가법 요구 수익률이면 이 요구 수익률의 크기에 따라서 순영가는 달라질 것이다. 순현재 가치는 달라진다. O일까 X일까? O지, O. 요거 지난주에 봤는데.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진다. 지난주 뭐 할 때 배웠어요? 합계 시한가치 할 때 배웠어요. 합계 시한가치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현재 가치 구한다. 현재 가치 구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순영가를 구한다. 순영가. 그럼 할인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부동산 가치 구한다. 그럼 환원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낮아지고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순영가는 낮아지고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는 낮아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OX, O. 그럼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순현재 가치는 낮아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요구 수익이 낮아지면 순영가는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부수지 나온 거지. 그럼 봐요. 순영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이다. 이렇게 내면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약간 바꾸는 거지.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순영가는 달라진다. 동일한 현금 흐름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순영가는 달라질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구체적으로 가면 요구 수익이 커지면 높아지면 순영가는 낮아진다. 그럼 수익성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 지수도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수익성 지수는 달라질 것이다. OX? O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 더. 여기서 하나만 좀. 지금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순영가법을 적용하려면 이 부동산 순영가법을 적용할 거예요. 그럼 순영가법을 적용해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할 겁니다. 그러면 순영가법을 적용하려면 순영가를 계산해야 돼. 순영가법을 적용하려면 순영가를 계산하면 순영가가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순영가를 계산해야 돼. 그럼 순영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지. 그럼 순영가법에서는 순영가를 계산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요구 수익을 알아야 한다. OX? O.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돼.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려면 현금 흐름 할인해야 돼. 할인. 그럼 할인율을 알아야 돼. 그럼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야. 수익성 지수법에서.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하려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 이제 여기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말은 두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잘 나오지 않는 건데 나오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이해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은. 그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외우니까 힘들어진다고. 자, 봐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여 이 부동산을 내부 수익률법으로 적용해요. 내부 수익률법으로. 그럼 이 부동산을 내부 수익률법으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내부 수익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부동산 내부 수익률 적용한다. 순영가법을 적용한다. 순영가를 계산해야 돼.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한다.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돼.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려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야 돼. 내부 수익률. 그럼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서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야 돼.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할 때 미리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봐요. 순영가법을 적용합니다. 순영가법. 그러면 순영가를 계산해야 돼요. 순영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구 수익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지.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려면 요구 수익을 알아야 돼. 이걸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할 겁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려면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할 때
이 부동산 내부 수익법 적용할 때 요구수익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해되셨죠? 그 두 번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할 게 없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순형가법 적용한다. 순형가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요구수익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지. 순형가법은 사전에 미리 요구수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뭔 말인지 그런다고. 그럼 내부수익법을 적용합니다. 내부수익법을 적용할 때 사전에 미리 요구수익을 알 필요가 없다.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순형가. 순형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치 현가를 뺀 것이다. 무조건 D 현재가치 붙는다. 무조건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꼭 유입이라 할 필요 없어.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요 3번까지는 갈 필요 없고. 자, 여기 하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도 있을 건데, 이제 수익성 지수 갈까요?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로 갑시다.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나누기 현금 유출의 현가 이게 수익성 지수다.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를 나눈 값이다. 그러면 다 맞춰요. 근데 이제 이걸 분수식으로 표현한다고. 분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린다고. 일단 수익성 지수가 딱 나오는 순간 뒤에 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분수식이니까 분자, 부모 바꿨는가를 본다. 이 분수식 읽는 법은 현금 유출액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의 비율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액에 대한 현금 유입의 비율이다. OX X 현가 뺐잖아.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나온 순간 두 가지를 점검하는 거야. 수익성 지수가 시험에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분자 부모 바꿨는가를 보고 그럼 됐네. 수익성 지수는 자 이렇게 기술되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현금 지출액, 유출액이 지출액이니까 지출액에 대한 현가 빼버리면 틀리고 대한 현금 수입, 유입의 현가의 비율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분수식 읽는 법은 매우 잘 나온다는 거. 그럼 수익성 지수는 그동안 나왔던 거 보면 이걸로 끝이야. 다른 거 없어요. 이걸로 끝이라고 이렇게. 자 이제 내부수익법으로 가볼까요? 내부수익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요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이 가장 중요.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계산해서 내부수익률하고 뭐가 비교한다?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한다. 내부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하는 거.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가 1억이다. 현금 유출 현가도 1억이다. 이렇게 같게 하는 할인율.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 현가를 빼는 거. 요 1억에서 1억 빼는 게 뭐예요? 순현가. 그럼 유입의 현가도 1억이고 유출 현가도 1억이면 순현가는 몇입니까? 0. 이렇게 나누는 게 뭐예요?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 몇입니까? 1. 됐지요? 자, 그러면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형가법으로 갔어요. 자, 순형가법 하기 전에 이제 내부수익법 볼까요? 내부수익법 기타사항 봐봐요. 내부수익법의 기타사항. 1번, 내부수익법은 사전에 요구수익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 그리고는 이제 순형가법으로 가면 순형가법의 특징이 나와. 순형가법의 특징. 순형가법의 특징. 여기 5가지 써놨는데 여기 5번은 지금 필요 없고 5번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순형가법은 할인율이든 재투자 수익률이든 무조건 뭐가 나온다? 요구 수익률만 나온다. 순형가법 무조건 요구 수익률만 나온다. 됐습니까? 요구 수익률만 나온다. 자, 그러면 순형가법은 이렇게 합비 시장가치 고려한다. 가치가산을 원래 성립한다. 부의 극대화 방법이다.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그래서 제가 하, 가, 부, 모 이렇게 외우자 하겠습니다. 하, 가, 부, 모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해서 합니다.